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최대 20조 원의 통합 지원금과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을 결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남 광주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축으로 선정되면서 서남권이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본격 육성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최대 20조 원의 통합 지원금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와 SK하이닉스 메모리 팹 2기 등 모두 4기의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국가가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집적단지로 지정되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고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어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통합지원금을 매칭 재원으로 활용해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교통과 연구개발시설 등을 구축하는 중앙지방 공동투자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정부 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최소 5조 원, 필요하면 전액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는 광주를 차세대 메모리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 공정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약 40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통합특별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맞물리면서 전남 광주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국가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올해 1분기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광주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지역 내 총생산 현황을 보면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충남 두 곳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광주는 0.2% 늘었지만 전국 평균인 3.8%를 밑돌았고 특광역시 8곳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각각 5.2%와 4.2%로 큰 폭의 상장세를 보였고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은 13.8% 수준의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무한확정 민간합동대책위원회가 민영배 당선인에게 서남권 정치인 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합동대책위는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장 당선인이 업무 공유회에서 전남 서부권 의견을 모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공개 발언을 한 것에 따라 서남권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 논의를 거쳐 무한청사에 기관 유지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청사 무한 확정이 특정 지역의 독점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능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서남권 정치인과 52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무한은 77개 공공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지로 성장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만일 행정중심 기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무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이 제13대 목포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협치와 균형감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29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특정 정당 중심의 운영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의회를 바라는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의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협치와 견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과 함께 주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임시 누리집 운영을 시작합니다. 임시 누리집은 시정 소식과 전자민원, 정보 공개와 통합시장실 등 시민 이용에 필요한 핵심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전남도는 정식 통합 누리집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 누리집도 함께 운영해 시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향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식 누리집을 구축해 더욱 편리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이 낚시 통제구역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60대 낚시객 2명을 적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반쯤 신안군 앞해읍 가란도 목교에서 낚시객 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제한과 낚시 금지 안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흥문화재단이 6월 29일 본격 출범했습니다. 고흥문화재단은 고흥문화회관 김연소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문화예술로 여는 고흥의 미래라는 비전을 알리며 문화행정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과 고흥문화재단은 앞으로 천경자 화백과 목일신 선생, 송수건 시인 등 지역 문화자산을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흥의 숨겨진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문화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콘텐츠화하고 사업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의 허브로서 이분들을 엮어내고 또 힘을 주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최대 1조 원 규모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 계획이 그동안 하드웨어에 집중된 구조여서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전면 완화됐습니다. 이달 말 투자 계획서 최종 마감을 앞두고 전남의 시군들도 바뀐 심사 기준에 맞춰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고정민 기자, 올해부터는 기금의 물길이 크게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짓는 등 까다로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이 50%대에 머물렀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는 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마이스 산업 지원,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 돌봄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과 사회 서비스까지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제한이 풀린 만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심사 당국의 검증도 매우 깐깐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심사 당국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나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 관광객만 늘리는 양적 통계,
숫자 부풀리기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일회성 할인 쿠폰 남발 같은 단기 성과 위주 사업은 배제하고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서 일단 짓고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주민 중심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사업에 별도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다만 과거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너도나도 베껴서 신청했던 유사 또는 중복 사업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전남 일선 시군들은 이렇게 바뀐 심사 기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가 기금을 획일적으로 나눠주지 않고 성과를 낸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몰아주기로 하면서 전남의 각 시군들은 독창적인 지역 맞춤형 자생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현재 전남의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16곳입니다. 전남의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가점 기준인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적극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운영비 지원 형태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은 이달 말까지 제출이 마무리되지만 다음 달까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칩니다. 전남은 광주와 통합이 진행되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둘러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최종 배분액을 확정하고 전남의 지자체들은 내년 초 기금이 지급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인데요. 이 서 당선인의 포부와 민선 9개 시정 운영 계획을 미니 인터뷰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여수가 어려우니까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과반 넘는 지지를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이제 바꿔야 되니까 낡은 관행을 좀 깨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실행력으로 뭔가 좀 변화를 주라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너무 할 일이 많은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세계 선박람회를 잘 마쳐야겠죠. 그래서 세계 선박람회가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준비 시간이 아주 짧았고 그런데 우선은 이제 기초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전시 컨셉이나 방향을 바꾸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한계가 부족하고 그래서 위생, 안전, 뭐 교통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에 충실을 일단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태풍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매뉴얼을 갖고 계속 움직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내용적인 것들, 우리가 선박람회니까 어떤 섬의 자원과 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수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알리느냐, 그리고 이것을 연말에 예정된 COP33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공사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해가면 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결집도 잘 안 돼 있고 우려만 하시지 기대라든지 결집이 아직 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홍보도 우리 주행사장, 부행사장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그러지 말고 우리 여수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삼고 우리 여수에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행사장 말고도. 그래서 이 섬들을 전략적으로 뭐 10개, 20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여수를 오가신 분들이 하나라도 기억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단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좀 하나의 다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그 뭐 정규직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협력업체 하청 분들,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도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죠.
당연히 우리 이호수 지방 세수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전환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방향은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 신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어쨌든 이런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것들을 이호수에서 빨리 갖고 와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중간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역 상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가 주도해야 되고요. 시가 주도해도 한계는 있지만 국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된다. 좀 버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일단 1번의 과제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뭐 에너지 구조도 좀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추진을 해가야겠죠. 일단 산업에 대한 다양성이 1번입니다. 우리 이호수가 국가산단이라는 아주 대규모 석유화학 산단이 있고 이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두 축이 많이 이제 수산업도 많이 죽고 뭐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이 산단에 치중된 산업 구조 또 관광에 치중된 산업 구조 이거 외에는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산업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가장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인데 이 관광도 우리가 보통 뭐 체류형이 안 된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너무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봐야 되는데 더 볼 게 있는데 시간이 없네 그럼 나중에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뭐 많이 있는데 이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담을 노력을 할 텐데 아마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빠르게 알려주는 그런 게 가장 변화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서 시민 주권의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변화된 모습이지 않을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두 청사 위치를 놓고 지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남 서남권 정치권이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박지원, 서삼석, 김원희 국회의원과 전남 서남권 7개 지자체장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무안청사로 지정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무안에 상근하며 정무와 기획 등 기관 유지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무안청사에 필수적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6월 23일 열린 통합특별시장과 전남 서부권 당선인 업무 공유회에서 민 당선인이 서부권 정치권이 공동 합의안을 제안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12년간의 군정 운영을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완도군은 26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국민과 공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 이임식을 열고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기념영상 상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군수는 민선 6, 7, 8기 동안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전복 해조류 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메뚜기과 곤충인 풀무치가 집단 발생해 고흥군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잦은 비로 인해 토양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고흥만 간척지의 전체 작물 재배 면적 가운데 7%, 약 100헥타르의 풀무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농경지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풀무치는 풀밭 등에서 서식하지만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군지평으로 바뀌어 간척지나 하천 주변에 농작물을 갉아먹어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